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이 웨어러블 로봇으로 유명한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업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약 한 6개월 정도 된 업체인데요. 이 업체는 2대 주주로 LG전자가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해졌죠. 하지만 아직까지 LG전자가 2대 주주로만 남아있을 뿐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거나 뭐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증자에 참여하면서 결국은 전환사채 인수 등을 통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해버렸는데요. 경영권을. 엔젤 로보틱스도 LG전자가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. 그런 기대감이 이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엔젤 로보틱스는 우리나라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그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전문화된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나름대로 상업화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. 자, 이 웨어러블 로봇은 지금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옷처럼 사람들이 입고 어떠한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의 근력을 도와주고 해서 또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어떤 그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라고 하죠. 그래서 실제로 이 웨어러블 로봇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선진국, 특히 노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골에 내려가 보시면 청년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 한 50대 초반 막 이러신 분들이 청년으로 불릴 정도로 노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. 선진국,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노인 대국으로 불리는데요. 이런 그 노인들이 주를 이루는 마을에서 이러한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이제 힘이 들어가는 근력이 들어가는 일들을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보급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런 선진국들은 외국의 젊은 인력들을 수입을 해와서 그 젊은 인력들로 이러한 근력이라고 하는 노동을 대체하도록 해왔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본 사회에 들어오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늘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이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을 때 얻는 효용보다는 사회적으로 이슈가,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이 노인 인구들이 자신들의 문화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서 이 젊었을 때 했던 그러한 노동력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이제 저도 그 해외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일하는 걸 봤는데요. 평소에 20kg나 30kg짜리 박스를 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이런 박스를 들 경우에는 그냥 누구 말대로 번쩍하면서 그냥 들게 됩니다. 신기하게도 이 평소 때 그냥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지 않고 그냥 작업을 했으면 굉장히 힘들게 들었을 텐데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적은 힘으로 그 20, 30kg짜리 물건을 번쩍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.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노인 국가들, 특히 선진국들에서 이런 노인들에게 근력을 보강해주고 또 나가서는 이 엔젤 로보틱스처럼 이 환자들, 하반신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그 자가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의료기기죠. 의료기기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실제로 이 엔젤 로보틱스는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하반신 불구인 분에게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서 걷게도 하는 데까지 성공했었죠. 그리고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화나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이런 것들을 이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해결할 수가 있고 또
이 산업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가 최근 들어서 그 노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왜냐면 이 동일한 반복된 노동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고, 이를 그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한 근골격계 환자들을 발생시키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죠.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웨어러블 로봇은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조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는 기본적으로 이 메디라고 불리는 의료기기, 이제 재활치료용 이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보급하고 있고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쓰는 기어 같은 것도 이름을 이제 기어라고 붙인 거죠.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슈트라는 것도 있고,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 점점 웨어러블 로봇의 사용처를 확대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엔젤 로보틱스는 이러한 그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웨어러블 로봇의 그 내부에 들어가는 각각의 부품이나 이런 그 모듈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에서의 또 경쟁력도 갖고 있는 회사죠. 그래서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 테스트 베드로 이제 삼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기흥 공장에서 엔젤 기어 테스트를 했는데요.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그 기기로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테스트해 본 것이죠. 그리고 LG전자는 2대 주주로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, 역시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마찬가지죠. 이것도 이제 물류를 적재하고 하는데 많은 이제 동일한 반복되는 그 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한 곳인데요. 이런 쪽도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다양한, 특히 농촌이나 어촌 같은 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이 근력이 부족한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죠. 그래서 지금 그 엔젤 로보틱스는 2대 주주로 LG전자의 투자도 받아들였고, 또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LG전자나 삼성전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, CJ 대한통을 통해서 테스트 베드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연구 개발에 있어서 그 병원들, 세브란스 재활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쪽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의료기기로서 재활 목적의 의료기기로서 사용하는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요번에 그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요번에 이제 이 전체 매출액 중에 89%가 이제 엔젤 메디라고 의료용 재활 의료용에 사용되는 웨어러블 로봇이 이게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어 같은 산업용 쪽에서도 일부 매출을 일으켰죠. 그리고 이 실제로 이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상업화시킨 것이 이 엔젤 로보틱스의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실적이랄까요? 그리고 향후 이쪽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웨어러블 로봇이 좀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이 점점도 이 사용처가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은 26억 정도 매출했지만 이번에 24억 정도를 했고요. 영업 손실은 작년에 32억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 49억이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작년에 36억이 발생했고 올해 44억이 발생했습니다. 이게 그만큼 아직 이 엔젤 로보틱스는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. 특히나 재활의학 쪽에서도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을 사용하는 게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엔젤 로보틱스가 개발한 이 웨어러블 로봇이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.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 포함해서 28%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LG전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분이 30%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소액주들이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51%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서 전체 물량 중에 한 반 정도가 유동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회사는 이제 최대주주가 3년간 보유회수를 약속을 했고, 기존 주주들, 그 외에 이제 최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약 1개월에서 1년 동안 보유회수를 약속한 상태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주가 1년 보유회수 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 외에 이제 매각 제한된 물량이 전체 물량이 한 70% 정도 되고, 유통이 가능한 주식수는 약 30%인 42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한 이후로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.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는 업체고, 적자를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 가치가 할인돼서 거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이 깨져 있는 상태인데요.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말하기에는 이 회사의 수익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엔젤 로보틱스의 그 실적이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모르겠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해야만 이 업체가 단기 순이익을,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단기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걸 추정해낼 수가 있는데, 아직은 이 규모의 경제가 좀 요연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성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그럴 판이기도 하죠. 그래도 이 엔젤 로보틱스는 2대 주주인 LG전자가 주주로 참여할 만큼 기술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그리고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 포함해서 한 50% 정도 지분이 잠겨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한 50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,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가 최근 들어서 강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 건 이런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유통이 가능한 50% 정도 유통이 가능한 주식수가 보유회수가 끝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있어줘야만 이 반등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네. 자, 엔젤 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성장성이 큰, 또 조만간 이제 삼성전자도 직접 진출을 하는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런 면에서 엔젤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적자 실적을 갖고 평가하기보다는 향후 LG전자와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내면서 어느 정도의 실적 외형을 키워가면서 흑자를 전환할 수 있는지,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